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미 감염 초기에 일감이 끊겼습니다.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까지 해고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출 90% 가깝게 줄어든 항공산업에서는 벌써 대규모 감원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에는 GDP의 3분의 1 규모인 168조 7천억을 쏟아붓고도 실업자가 150만 명으로 폭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늘어난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IMF 때 고통 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분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또다시 나라는 살리고 국민은 고통받는 위기 극복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반생존 위기 극복 4가지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해서 이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을 하되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현재의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기업의 경영 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 지원폭을 대폭 늘리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위해 우리 사회 슈퍼부자 상위 1%에게 1%의 초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내 순자산 약 1경 5,500억 원 가운데 상위 1%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4분의 1이 됩니다. 우리나라 슈퍼부자 1% 5만 명에게 초부유세 1%를 걷는다면 약 38.8조 원으로서 현재 종부세 3.5조 원을 차감해 주더라도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최고임금제 실현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임원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방빼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 연장, 퇴거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퇴거 금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로지 의석수만을 목표로 하는 일회용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정의당에게 주어진 책무는 명확합니다. 고통받고 불안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노동자와 서민, 청년 여성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 정의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십시오.